네, 다음 주제입니다. 2023 경기도 의회와 경기도 교육청 무엇이 달라지나 이런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박 실장님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신년 인터뷰를 했어요. 이건 이제 3선이니까 실장님 도에 계실 때 좀 4선인가요? 네. 도에 계실 때 많이 접해도 보셨고 그랬을 것 같은데 어떤 분이고 또 그동안 지금 이제 6개월 지났는데 어떤 평가를 하고 싶으세요? 그 염종현 의장은 서울에서 그 출생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용산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지역은 부천이더라고요. 예, 1960년생입니다. 야. 그 2012년에 네. 이제 보궐선거에서 이제 도의원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그게 이제 8대 의회였는데 이번에 이제 11대까지 해서 4선 의원이 됐죠. 그 선수로 따지면 경기도 의회에서 가장 많은 선수를 가진 이제 의원 중에 한 분이죠. 그리고 10대 도의회 때, 지난 도의회 때에 네. 전반기에 이제 원내대표를 하면서 본인의 이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큰 기회가 있었고, 그때 당시에 그 무리 없이 네. 도의회를 이끌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11대 의회에서 이제 의장이 되고 이제 6개월이 지났죠. 네. 이분에 대한 평가는 뭐 그렇게 뭐 나쁜 말보다는 네. 그 좋은 평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포용의 리더십, 그다음에 중재의 리더십을 네. 또 보였고, 또 뭔가 이렇게 목표가 딱 생기면 상당히 또 저돌적으로 예, 또 추진력이 있는 리더십을 또 보였다. 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분이 이제 정치 하신 지 꽤 됐는데 그 아픔도 좀 있었어요. 2006년에 이제 열린우리당 시절에 네. 열린우리당이 그 아주 그 바람을 일으켜서 국회 과반 의석을 그 차지한 때에 2006년에 이제 비례대표 열린우리당 도의원으로 나왔었는데 낙선한 경험이 있죠. 그런 이제 아픔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2012년부터 현역 이제 도의원으로부터 쭉 내리 이제 사선을 하시면서 앞으로 또 경기도에서 또 기대되는 정치인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지난 6개월 동안 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예산안이 이제 무리 없이 결과적으로 통과가 됐죠. 그 진통 속에서 그 과정에서도 뭐 본인 그 인터뷰 기사에 보면 뭐 도의회 그 여러 층을 몇 번이나 올라갔다 내려왔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그 조정 역할을 좀 하려고 네. 뭐 애쓴 모습이 또 보이고 그 어떤 뭐 준예산은 안 된다라는 어떤 신념, 그죠? 일념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고 그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추진력 있는 리더십의 한 단면이 아닌가라고 평가를 해주겠습니다. 네. 도의회 그러면 아직까지도 도민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뭐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나? 이렇게 회의적이고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 그리고 어쩌면 우리 그 중앙국회와 이 경기도의회는 그렇게 똑같이 복사판이냐. 맨날 싸우기만 하고 무슨 의안 처리는 듣고 그러면서도 항상 주장하는 건 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 저 의장님들이 이래요. 어떻게 보세요?
뭐 보신 것처럼 지금 경기도의회하고 사실 지방자치의회가 또 있는데 네. 지방자치 같은 경우에는 시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주민들하고 이렇게 밀착 관리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우리 지역구 의원이 어떤 분인지는 아시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근데 이제 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도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이 정말 모르고 그냥 당을 보고 똑같이 찍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도의 시의원은 누구신지 구의원은 누구신지 아는데 도의원은 거의 모르는 실정이더라. 그래서 뭐 사실 지난 지방 선거할 때도 그냥 도의원은 아무나 나가도 바람만 불면 돼 할 정도로 선거운동을 안 한 추세다라고 이야기할 건데 네. 이 도의회가 어쨌든 이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받아다가 그거를 또 경기도 지자체에다가 뿌려주는 형태의 의정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자체적으로 우리 그 지역구에 예산을 많이 갖다 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국회하고 계속 이렇게 맞물려서 같이 돌아가거든요. 네.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 행태가 국회하고 같다. 뭐 이런 얘기 당연히 나오고요. 지금 뭐 서로 다투고 있고 생각하는 모습도 뭔가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는 모습보다는 이렇게 질책하려고 하는, 질타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많이 보여졌던 것 같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현재 의장님도 쉽지 않겠다. 사실 이 사선 경기도의회 의원인데 과연 이 염정현 의원님이라는 분을 우리 도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도 의구심이에요. 저도 뭐 이분을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그냥 도의회 의장님이 계셨네 열심히 하려고는 뭐 하시는데 어렵겠다. 어쨌든 지금 경기도의 핫한 이슈가 어쨌든 뭐 여야 동수입니다예요. 네. 그래서 일하기 힘듭니다. 근데 지역민들은 아니 서로 협의해서 일을 하면 되지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분들은 또 각자 자기 당색깔을 또 충분히 내려고 하는 성향도 있고 뭐 이 정당의 자기 지역구의 이익이 되면 이번에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산안은 늦어졌지만 각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의 예산을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엄청 홍보했던 이슈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 여론이 거세지죠. 당연히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 예산 확보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경기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걸 가지고 도의 도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있고 하는 것들이 벌어지지만 실질적으로 도민들은 그 지역 주민들은 우리 지역의 도의원이 누군지 관심 있는 주민 뭐 몇몇 빼고는 정말 잘 모르더라. 그러니까. 라는 게 현실이죠.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근데 이제 뭐 이분들이 어쨌든 지역에서 이 경기도에서 광역단체에서 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를 가지고 또 지자체에서 같이 합세해서 이렇게 뭐 나아가고 하는 방향은 뭐 어쨌든 계속 법에 의해서 또 조례도 만들어지는 부분이니까 문제가 없지만 뭐 어쨌든 경기도에서 뭔가를 꾸준히 도의회 활동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홍보해주죠. 필요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경기도 의회가 이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뭐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산을 확보해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집행한다기보다 그걸 가지고 지자체하고 같이 협업해갖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조금 더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번에도 지금 그 도의에서 자치분권을 확산하자 자치분권 발전위원회가 이제 활동을 하면서 처음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을 경기도에서 그동안은 의회 인사권도 경기도청에서 도지사가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의회 인사권은 의회에서 갖겠다라고 해가지고 의회하고 도하고 좀 분리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사권만 독립을 했고 나머지 조직하고 예산 독립이 되지 않았다라는 어떤 말씀을 또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엄밀히 따지면 사실 분리할 필요는 있는 거죠. 의회가 감시하는 기능이 있고 근데 이 집행하는 기관에서 모든 직원들을 거기에다 배치를 한다면 과연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지겠냐라는 부분도 잘 지적된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확산이 된다면은 서로 견제하면서 오히려 잘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뭐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생각을 하면 뭐 그 반대의 극부도 있을 수 있겠죠. 예산이라든지 조직 부분을 어쨌든 도에서 갖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가 또 부딪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지금 도에서 지금 김동연 지사가 개방형
직원들도 모집도 네. 하고 뭐 개방형 공모집도 하는데 지금 도의회도 마찬가지로 사무처장으로 개방형으로 했다라고 해서 좀 같은 방향으로 가려고는 하지만 약간 색깔을 달리 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시더니 어떻습니까? 이제 염정현 의장이 아주 좀 야심차게 내놓은 게 공약 정책 추진단을 만들고 초선 의원 지원단을 만들겠다. 이 초선 의원 지원단은 지금 156명의 도의원 가운데 108명이 지금 초선 의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구상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염정현 의장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네. 그겁니다. 이제 자치분권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경기도입니다. 그러려면은 도의원의 전문성과 독립성의 강화 이거거든요. 그런데 매번 의장님들이 그거 하시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것을 강조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실천한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공약 실천 추진단과 소선의원 지원 네네. 조직을 이제 만든 건데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시군의 기초자치단체의 시군 의원들도 네. 그렇고 광역자치단체의 시도 의원들도 그렇고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으면 그죠 역량의 문제가 있고 도덕성의 문제가 있고 네. 이런 걸로 이제 비판을 받을 때 사실은 지방자치 자체의 회의를 갖게 되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치 분권,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좀 더 갖고자 하는 분권 자체가 명분을 잃게 되죠. 네. 그래서 염정현 지사가 이야기하는 자치 분권을 네. 강조하는 것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공약 실천 추진단이나 초선의원 지원단 이런 부분은 자치 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네. 아주 유력한 수단이라고 봐야 하고 예. 본인의 가장 중요한 공약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이제 의제로 자기가 선정을 했기 때문에 네. 이건 잘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잘 될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사권에 이어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 등을 가져와서 실제로 이제 지방의회가 독립성을 가지려면 결국 그 내부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게 이제 다음 12대, 13대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그거를 위한 어떤 초석으로 봤을 때 좀 그런 두 조직뿐만 아니라 아까 의회 사무처장 개방형 임명, 그다음에 네. 지방분권 발전위원회 상설 기구화 등등의 사업들이 정말 제대로 좀 이렇게 실천되고 실행되기를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좀 경기도 의회가 정말 도민들과 밀착하는 그런 의회의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염정현 의장이 이끄는 경기도 의회 소식은 이쯤 하고요.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분도 이제 10년 인터뷰를 하셨는데 기본과 기초가 바로 서는 교육, 인성과 역량을 갖춘 사회를 만드는 미래 교육 이런 얘기를 강조하셨어요. 김 박사님 이 경기도 교육 여기는 이제 우리 이제 13년 만에 진보에서 이제 보수 성향의 교육감을 맞이했거든요. 은근히 이 교육은 좀 많이 달라질 것이다. 우리 경기도가 이런 기대가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기대치는 좀 높은데 네. 현재 임태희 교육감님이 공약을 내세운 부분이 5대 핵심 공약이 네. 있더라고요. 그 5대 뭐죠? 핵심 공약을 보면 경기도의 카페테리아 급식 네. 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학생을 성장 단계에 맞춰가지고 높은 급식을 제공하겠다라는 부분하고요. 또 1인 1 스마트 기기 개인 소유로 지급을 하겠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 활용력을 높여서 디지털 문제 능력을 향상을 시키겠다라는 부분하고 방과 후 건강 간식 무상 제공을 하겠다 유치원 관련해서
그다음에 경기도 교육원을 경기도 미개연구원으로 해서 개편을 하겠다라는 네. 부분과 10분의 1 교육지원청으로 교육지원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라고 해서 5대 핵심 공약을 내놓으셨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두 번째 정도에서 1인 1 스마트 기기 공약을 내거셨어요. 네. 근데 1인 1 스마트 기기는 벌써 진보 교육감 때 했던 그렇죠. 맞아요. 제도였거든요. 이게 20년도, 21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22년도에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좀 문제 제기가 많이 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정제 없이 그대로 더 활발하게 더 빨리 보급을 하겠다고 한 부분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뜨겁군요. 네,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예. 또 이 1인 1 스마트 기기를 학교로 보급을 해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개인 학생들한테 나눠주자는 정책인데 네. 한간에서는 물론 이제 계층에 따라 소득 계층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네. 요즘 스마트 기기라 렌탈이고 각 집에 스마트 기기 없는 집이 어디 있어라는 이야기도 사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단체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AS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파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학생들이나 학부모는 자기들이 돈을 내고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 의뢰를 하면 학교에서는 이거를 대처할 능력이 없고, 그리고 담임쌤한테 이야기를 하면 담임 같은 경우는 업무가 많은데 이 업무가 또 하나 더 가중되는 어떤 네. 그런 것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과연 이 스마트 기기 보급을 정말 학생들을 위한 보급이냐라는 의심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거를 공약으로 내세워서 또 올해도 지금 신년 인사에 똑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스마트 기기를 더 빨리 보급해서 네. 학생들이 그 디지털 교육에 조금 더 접근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하는데 학생들은 사실 요즘 스마트 기기가 너무 보편화되어 있고 오히려 어른들보다도 더 잘 다루거든요. 그렇죠. 사실 기계 한번 뜯어주면 다 다루는데 문제는 이 기계의 사양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기계, 스마트 기기에 보급하는 사양이 과연 학생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따라올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스마트 기기라는 거는 사실은 뭐 사용 연수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보통 우리 핸드폰 같은 거 구입해갖고 보면 뭐 약상 끝나면 바꿔야 된다 할 정도로 네. 빨리빨리 변하고 또 아이템들이 많이 나오고 네. 앱이라는 걸 깔고 하면 용량이 딸려갖고 군데군데 바꾸는 일이 생기는데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것도 좀 구체화되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많이 새롭게 진보가 아니라 보수 교육감이 딱 들어섰다라고 막 대대적으로는 홍보하고 교육에 대해서 뭐가 변화가 있을 것이 하는데 기존 했던 사업을 그대로 끌고 간다라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 공약의 허점, 디테일을 아주 잘 짚어주셨는데 도교육청 관계자가 유념했으면 좋겠네요. 네. 박 실장님, 저는 이 부분 주의 깊게 봤어요. 교권 침해, 학교 폭력, 그리고 학생 인권 침해, 이것을 교육청 중심으로 화해 중재 기구를 만들어서 해결하고자 노력하겠다. 이 대목이었거든요. 박 실장님 혹시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눈에 확 띄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교권 침해 문제, 그다음에 학교 폭력의 문제, 그리고 학생 이제 인권 침해의 문제. 이건 어떻게 보면 각각의 문제일 수 있지만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교육 주체들 간의 갈등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은 그것을 각각 이렇게 뭐 위원회를 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과중한 수업 외의 행정 업무로 제대로 된 교육을 못 시키는 하나의 문제로 또 이렇게 지적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또 학교 현장에 이제 선생님들한테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집중력을 이제 뺏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화해 중재 기구를 통합하겠다라는 이야기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눈에 띄는 새로운 대안 정책인 것 같고, 그것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앞에서 이제 이야기한 거 제가 좀 덧붙이고 싶은데 IT 기기인가요? IT 기기 이제 보급과 관련해서
이제 전 정부 전 교육감의 이제 정책을 계속하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약간 이 특수 상황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코로나19로 그 아이들이 학교 등교를 못 하고 1년, 2년 동안 그래서 계속 뭐 학교 뭐 갔다가 뭐 못 가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때 코로나19에 그 학교를 막 들어간 중학교, 고등학교 또 초등학교 들어간 그 세대들의 이제 학력 그 격차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이제 사회 문제화하고 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IT 기기를 개인당 이제 보급을 해서 이제 그 줌으로나마 화상으로나마 제대로 된 교육을 좀 이렇게 시키겠다라는 그런 취지인데요. 김 박사님 생각보다 김 박사님 말씀대로 이게 IT 기기가 많이 보급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저소득층 아이들의 경우는요. 이 핸드폰으로 이 교육을 받아야 돼요. 네. 이 작은 것으로 이제 그 줌 교육을 받고 이런 상황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이 스마트 기기를 잘 다루는 세대이긴 하지만 네. 이 기기의 성능과 또 기기에 대한 어떤 그 애착도 또 작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이 부분들을 노트북이나 그 태블릿 PC 같은 거 그걸 보급했을 때 아이들이 갖는 그 희망과 뭐라고 그럴까요? 놀램 뭐 이런 거는 상당히 크거든요. 이게 싸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웬만한 가정에서 아이들마다 그냥 뭐 태블릿 PC, 그 다음에 노트북, 그 다음에 PC, 스마트폰을 다 사줄 수 있는 집안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약간 이제 보편적 교육 차원에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그 교육청에서 이렇게 보급을 하는 것은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수리 문제, 유지 관리 문제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이고 학력 격차를 해소한다든가 등등 했을 때 그거는 저는 계속 강조하는 이유도 그런 것이고 이번에 인터뷰에서도 그 학력 격차와 관련해서 또 학력 저하, 학력 저하 문제 이게 학력 격차죠. 전 세대와의 학력 격차. 그 다음에 또 소득에 따라서 뭐 사설 학원을 통해서 학습을 보충한 아이들도 있을 테고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있을 테고 그런 그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그게 뭐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IT 기기가 하나의 그 필수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그거마저 없으면 안 되죠. 아이들이 어떻게 기기 보급은 필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오늘 뉴스를 보니까 윤석열 지금 정부의 그 3대 그 개혁이 있잖아요. 노동, 교육, 연금인데 교육개혁 청사진 중에 토론형 학습, 고교 학점제, 자율형 공립고 설립, 또 프로젝트형 수업 이런 게 있어요. 이걸 보면 그 임태희 교육감이 지금 강조하는 이른바 그 IB 교육과 상당히 그 유사하거든요. 임태희 표 교육이 그야말로 힘을 받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나쁘진 않죠. 이 IB 교육이 사실 그 전부터 논의가 좀 됐던 걸로 알고 있고 인터내셔널 바칼라레아입니다. 네, 바칼라레아라고 해서 이제 그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렇게 들여왔다는 교육 시스템인데 이게 외국에서는 지금 국제화돼서 그게 학점을 받으면 이제 전체적으로 인증을 해준다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근데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 거의 토론식이나 이런 것보다는 거의 암기해갖고 시험 치는 형식이었다면 여기는 논술형 시험이 이제 주다 이런 부분인데 이 IB 교육은
그 인증해주는, 그러니까 채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가 지금 이 채점 프로그램까지는 어떻게 가는지도 아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돼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채점을 우리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뭐 물론 지사를 세워갖고 뭐 한다 이런 얘기도 제가 조금 본 것 같긴 해요. 근데 그쪽에서 어떤 로열티를 줘가면서 우리가 채점을 해가지고 뭔가를 한다 그러면 과연 교육까지 이렇게 수입을 해가지고 갖고 올 필요 있냐라는 생각도 사실 들고요. 뭐 전체적으로는 뭐 국제사회에 맞춰서 발맞춰 나가는 거는 맞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뭔가를 추진하는 건 아닌가. 뭐 물론 그래서 시범학교라는 부분을 또 먼저 도입을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금 굳이 시범학교 아니어도 지금 트렌드가 사실은 그렇게 좀 가고 있거든요. 아이들 수업에서도 예전에는 그런 어떤 객관식형의 시험을 많이 치렀다 그러면 요즘 거의 이제 한 반반 정도는 온 것 같아요. 아이들 논술 시험을 중요시하고 대학 입시 때도 논술 가지고 또 입학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요즘 정시보다는 또 수시가 더 쉽다라는 얘기도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뭐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갈 길이 과연 좀 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차근차근 올라가면은 좋기도 하겠죠. 그래서 뭐 학부모 입장으로는 당장 이거를 학원에서 했던 교육 시스템을 학교에 도입한다라고 딱 들었을 때는 아 좋아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아이들이 딱 접했을 때는 과연 좋아요라는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을까. 뭐 학교 수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 학교 교사가 즐거워야지 아이들도 즐겁다. 그러면 교사부터 사실 그 역량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스템을 확 바꿔놓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교육시키는 입장에서도 스트레스 받을 것이고 그러면 그게 고스란히 아이들한테 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더 제고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알겠습니다. 경기형 IB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대입 인증이 이제 관건인데 말이죠. 이제 교육감은 그렇게 얘기해요. 교사 역량을 키우는 이제 기초 단계로 올해를 잡겠다. 그리고 IB 교육의 전국적 공감대, 국가적 공감대가 과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켜볼 일이겠습니다. 염정현 경기도 교육장,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10년 인터뷰 요약해 드렸습니다.